네, 그런 문화 분야 말씀드리면 이미 뭐 한류가 베트남 내에 퍼져 있다는 거는 뭐 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0년간 그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와서 베트남 내에 TV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나라 TV 드라마가 가장 많을까? 이거를 일주일간을 한번 잘라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한국의 기자들이 신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 오브 댐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쓰는 거는 너무 자국 중심적인 그 보도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등이 저 베트남, 중국, 베트남, 한국 요 세 개 그 출처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2등이나 3등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2000년대 와서 이제 한류의 중심이 TV 드라마로부터 K-팝으로 좀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한국의 대중음악이 베트남에 유행하긴 했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유행하진 않았는데 2000년대 한 중반 가까이 가면서 많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보다 조금 더 그 한국 그룹 음악 그룹 내지는 가수에 대해서 그 충성도가 베트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예컨대 뭐 동방신기나 뭐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룹들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에서는 좀 우리보다 더 많이 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BTS와 이제 블랙핑크가 왜, 손 들으셨어요? 블랙핑크가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근데 또 하나 현상은 이제 베트남을 연구하면서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베트남 내 V팝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뭐 그중에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고도 아주 개인적으로 특징적인 아주 특색 있는 유니크한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뭐 예컨대 레이까 쫑리라든지 틴수이 같은 이런 가수들이 최근에 와서 뭐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그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베트남 연구자로서 좀 흐뭇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이제 베트남 문화를 이제 한국에 소개하는 거는 영화나 뭐 음악 이런 것들이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데 영화는 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됐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베트남 영화 감독인 당엿밍이라는 그 감독의 영화가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 뒤로 여러 감독들의 영화가 소개됐고 2019년에는 롬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 아주 정말 잘 만든 영화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여서 뉴크런치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롬에 대한 한국의 그 지원이 있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 이 만드는 과정에 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고 결국 이제 롬이 뉴크런치상을 받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베트남의 그 V팝은 한국 내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문화를 소비하는 거는 강제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물 전시회는 한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계속해서 전시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뭐 브이수원 파이 같은 베트남 내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한국 내에서 소개되기도 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베트남의 그 고전적 대중음악,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 남부에서 유행하던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좀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찐공선이라는 그 통일 이전에 남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작곡가의 음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또 이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베트남 문화는 한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네, 뭐 음식 문화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뭐 그거는 폭발적인 증가세죠. 그래서 지금 한국 내 전체에서 베트남 음식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음식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뭐 베트남 음식만을 본다면 베트남의 문화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의 분야에서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문화원이 하노이에 2006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배우가 한국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영화를 베트남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그 한국 드라마에 베트남 그 배우가 출연한 것은 황금 신부가 아주 유명하지요. 뉴퀸이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매우 유명한 여성 배우가 참 어머니로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영화의 그 베트남판 뭐 내가 네 할매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개의 그 공동 작품들이 협력을 통한 공동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도 만들어졌는데 Forever Young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한국의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그다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직은 베트남으로부터 온 드라마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베트남 가정 출신의 그 여성 가수 그 하리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 외에도 뭐 한사라, 장미, 진주 뭐 등등 몇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가수가 한국에 와서 그 공연에 참여하고 하는데 대중 가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 클래식한 음악을 하는 팜 카잉옥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국의 그 공연에 일부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 노래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가수인데 한국어 노래를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분야들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이제는 지금은 초기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야지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문학 작품의 번역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 문학이 베트남에 소개된 게 한 100여 편이고요. 베트남 문학이 한국에 소개된 게 한 30여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균형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뭐 문학이나 다른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것도 강제로 읽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소비자들의 한국 독자들의 요구 조건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소개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의 번역 출판 부분에서도 좀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어떻게 그 발전 방향을 잡을까라고 하는 게 역시 또 과제입니다. 아동 문학에 대해서는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판된 거는 한국어, 베트남어 그 이중 언어로 해서 출판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는 주로 이제 한배 가정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뭐 베트남에서 고전적인 아동 문학인 또화이 귀뚜라미 포류기 같은 것들이 이미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됐고요. 한국의 아동 문학도 베트남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나쁜 어린이표 같은 이런 그 한국의 아동 문학 중에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협력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영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현실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다른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서 하면은 불균형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도전적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베트남 내에서도 이 불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베트남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방안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의 교류는 억지로 되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트남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베트남의 V팝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발전한 것이 흐뭇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많이 발전을 시키고, 베트남의 영화도 롬의 예를 들어본 것처럼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베트남의 영화나 아니면 그 음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그 간접적 지원, 그다음에 공동 협력, 이런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내에서의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내 베트남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 번역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 그 작품이나 역사인물에 대한 전시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국에서 연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음악 공연도 빨리 이제 재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시국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영화나 TV 드라마의 공동 제작 작업, 이런 것들도 좀 확대를 해서 그 양국의 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그 백영호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그 부정적인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몇 개를 봤더니 이제는 베트남과 손절하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이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거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유튜브에 자꾸 많은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정보들을 올려서 그게 더 많이 확산돼서 헤게모니를 갖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좀 저희들 정도나 조금 더 이게 세대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이런 유튜브를 접근할 때도 조금 뭐랄까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좀 나이 든 세대들이 참여하지 말고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현재 학부 정도의 수준의 젊은 세대들, 20대 뭐 많아야 30대 정도의 그 젊은 세대들이 주로 등장해서 길지 않게 15분 이내 짧은 유튜브 내용으로 해서 그런 그다음에 매우 가벼운 그 생활상이나 문화 이런 거를 터치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많이 만든다면 유튜브에 올린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화교류 영역에서도 이제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고 부정적 측면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